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예정보다 짧게 할게요. 2025년 3월 25일에 LMIA를 통해서 받은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 보유한 사람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필을 올릴 때 그 지로지로 그룹이라고 있죠. 그 시니어나 임원급들 이 사람들은 이제 200점 보너스 점수가 추가가 됐었고 나머지는 50점 추가가 됐는데 이 보너스 점수가 전부 다 일괄 싹 떼게 되었습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LMIA로 워크 퍼밋을 받은 분들도 이제 50점 또는 200점이 까인 상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FST, FSW 프로그램 그리고 일부 PMP 중에 Validated Job Offer가 반드시 필요한 직군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승리자들은 LMIA를 통한 워크 퍼밋을 가지지 않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는 프로필을 올린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된 겁니다. 50점만큼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베이스드 등록 가능자들 이분들이 저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물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LMI를 통해서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을 도전하는 분들도요. 예를 들면 뭐 EC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뭐 엄밀히 말하면은 딱히 뭐 유리하다, 위너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지만 카테고리 베이스드는 제네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을 텐데 그거는 자명하죠. 그런데 이 LMIA로 점수에 이제 거품이 조금 더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쪽에 유리한 위너라고 넣었고요. 루저들은 LMIA 워크 퍼밋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뻥튀기를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된 거고 특히 소위 말하는 LMIA 매매를 통해 가지고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정식으로 워크 퍼밋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 이민의 현실은 이쪽이 오히려 소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LMIA 점수 삭제되기 전에 점수표입니다. 3월 16일 기준. 그리고 지난주에 그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 있죠.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 거기서 무려 7,500명 뽑기 전에 점수표예요. 그러니까 7,500명도 빠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덜 돼 있는데 다음번 익스프레스 엔트리 아마도 카테고리 베이스드 또는 제네럴 중에 하나를 뽑을 텐데요. 그거 뽑고 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건 확실하고 특히 이 위쪽에 그 450점 이상 고득점자와 501점 이상의 초고득점자들이 점수가 이제 빠질 겁니다. LMIA로 점수를 부풀린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요. 얼마나 빠질지는 모릅니다. 50점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LMIA를 가지고 있어야지 50점이 빠지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LMIA가 없는 등록자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점보다는 낮을 텐데 얼마나 낮을지는 까봐야 알 겁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베이스드 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요 450점 전후에 있는 이 중고득점자들이 많이 빠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카테고리 베이스드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먼저 선발이 돼서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요 401점에서 450점에 분포가 된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오겠죠. 슬슬. 그래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노리는 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선발 돼가는 거 보면서 최대한 점수를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분들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점수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LMIA 점수가 이제 삭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이 되는 거에 더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점수를 올라가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짜. 자, 요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레딧에서 폰 일종의 밈 약간 자조적인 그런 건데 저득점자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LMIA가 있든 말든 어쨌든 간에 나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불어를 해야 한다. 지금 그 캐나다 연방에서 불어 구사자들만 너무 심하게 편애하는 현상에 대해서 약간 자조적으로 비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점수 낮은 사람들을 놀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LMI의 가산점까지 삭제돼서 이제 인위적으로 점수를 뻥튀기하는 방법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점수를 뻥튀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불어 NCSC 5라도 받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20몇 점이 25점이죠. 25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자꾸 요거 얘기를 하는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75점 대라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무슨 소위 말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이게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군가를 기만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죠?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얼마나 지금 치열한지 아시죠? 네. 하루하루 지지율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마크 카니 임시 총리와 그 피에 폴리의 보수당 총재는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말릴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이민자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영주권을 말 그대로 퍼주는 이런 TR2PR을 또 한다고요. 누가 집권을 하든 자기네들 당 해체할 거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예, 정말 이 캐나다라는 나라와 정치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뭘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그렇고요. 이건 약간 여담이었고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은 신규 PR은 매년 옛날 그 스티븐 하퍼 정권 때처럼 25만 명에서 26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폴리에브 당 대표는 얘기를 했고 리버럴당이 카니 총리가 재집권을 하면은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센츄리 이니셔티브랑 그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이어도 이민자 수를 즉시 늘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이민자 수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앞으로 다시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그게 가시적인 미래의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인 미래는 올해 그리고 아마도 내년입니다. 예, 올해인 건 100% 확실하고 내년은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 추후에 LMIA를 통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가진 사람의 가산점은 꼭 50점 또는 200점이 아니어도 부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LMIA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해도 그 캐나다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든 이름이 바뀌든 그렇다고 해도 그 제도는 어쨌든 다시 재개가 아니지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다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다시 바뀌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희망을 바라보고 본인의 영주권 계획을 짜지는 맛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이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말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누누이 하던 말. 그 이민 계획은 항상 보수적으로 짜야 되고 항상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짜야 한다. 네. 내가 제일 잘 될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영주권 코스를 따면은 조금만 꼬여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짜시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원래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표의 분포가 이렇고요. 맨 위에 파란색이 그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 뽑은 거고 최근에 많이 뽑았죠. 예, 18,500명 뽑았고 그 밑에가 이제 CEC 있죠. CEC 제네랄로 3번을 뽑았는데 9,350명을 뽑은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은 프렌치 랭귀지 프로피션시는 조금 쉬거나 이제 뽑는 명수를 좀 줄이고 이제 CEC 쪽을 인캐나다 포커스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할 것이다. 카테고리 베이스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진짜 웃겨요. 이거 공식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레딧에서요. 한 네티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CRS 점수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계산하는 페이지 있죠. 거기 소스 코드를 따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3월 18일 날짜로 이 LMIA 점수가 삭제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서 이미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그 주말 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동안. 예.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RCIC들이랑 변호사들까지 전문가들까지 다 점수가 삭제될 것이다. 다만 며칠에 발표할까 궁금해했는데 25일에 발표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코드의 다른 부분을 봤더니 불어 가산점이 100점으로 평가를 되게 나왔답니다. 100점으로. LMIA는 삭제하고 불어는 100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불어 못하는 LMIA 워크 퍼밋이 있던 사람은 50점이 까이고요. LMIA가 없는데 불어 점수가 있는 사람은 100점이 추가되죠. 그럼 그 사람은 150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떴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것 때문에. 예. 그 전문가들까지 SNS를 완전 달구고 난리가 났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방송 같은데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거냐, 아니면 말고가 되는 거고 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끌기도 하고 워낙 그 인터넷에서 이제 논의가 많이 오가고 하니까 좀 파퓰러한 RCIC들 예를 들면 막 구독자 10만 명 넘는 그 인도계 그 RCIC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예. 한국 쪽 분들도 이런 거 얘기를 했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페이지였는데 실수로 프로덕션으로 올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 송출이 된 거예요. 예, 뭐 여기 주석 보시면 신시아 뭐 어쩌고 써 있죠. 이런 거 원래 지워져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올 때 아주 웃긴 거죠. 예, 이 신시아가 저쪽 담당자인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혼란만 야기하는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며칠 동안 이 노이즈가 계속 이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부 쪽에 이제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예, 그쵸.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이거 잘 모르는데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드가 이상하다, 코드가 엉망이다, 아니면 이거 가짜 같다, 아예 네, 스파게티 코드, 네, 베베 꼬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예, 전문가분들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 서부 쪽 전문가들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즐겨서는 그 마크 올티 그 엘버타주 변호사도 자기 라이브 방송에서 진짜 이 막 거의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많이 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신 나갔냐. LMI는 까고 불어를 뭐 우대를 하겠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라면은 혹시라도 간 보려고 이 짓 한 거라면 그건 진짜 정신 나간 짓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불어 이만큼 그 우대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정말로 캐나다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프렌치 스피커들이 많이 사는 특정한 어떤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좀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예, 노이즈만 많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게 계속됐고 IRCC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약간 부랴부랴 공지를 내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요거는 한 페이지짜리예요.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뒷조사 있잖아요. 그 IRCC에서 이민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자들의 SNS 등등 링크인 같은 데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 뒷조사를 해서 그 신청서에 있는 그 프로파일 있죠. 내용들 뭐 경력이라든지 살던 곳이라든지 학력 이런 거 그거랑 이제 그 신청서의 내용이랑 이제 SNS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PF를 보낸 거, 너 이거 증빙해라, 너 이거 의심스럽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예, 한번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게시물까지 보진 않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극단주의자들 뭐 어디를 뭐 폭탄으로 테러를 할 거다, 뭐 그런 거 있죠. 예, 특정한 누구에게 뭐 해코지를 할 거다.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정치 관련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욕하는 심지어는 네, 그런 글들 전혀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캐나다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예.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죠. 가까운 곳에. 근데 예,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액티비스트가 아니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 이민과 관련된 사항이 그 신청한 거랑 그 SNS에 있는 내용이랑 일관적이라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령 내가 한국에서는 어떤 잡을 하다가 캐나다로 와서 뭐 유학을 그러니까 다른 전공으로 관계가 없는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여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해서 한국이랑 캐나다 잡이 완전히 다른데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서류로 전부 다 증빙 가능하다 하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겁니다. 이미 접수한 후인데 실수한 걸 발견했다면 이게 약간 얘기가 다른데요. 여기는 이제 법적인 바운더리로 들어가는 내용이라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법적으로도 제가 권한이 없기도 하고 내공도 딸리긴 하지만 이전이었으면 사소한 실수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그 사무관 잘못 만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PFL을 받으실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최대한 증빙 자료 많이 모아 놓으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무쪼록 신청하신 분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IRCC가 일을 정말 빡세게 하고 있는데 네, 빡세게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